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적분의 응용 3편 내용을 하겠습니다. 5장의 5절, 6절 내용을 할 건데요. 그러면 평면 곡선의 길이요. 우리가 이제 길이를 조금 더 구하기 위해서 처음 이렇게 활선으로 근사식을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곡선의 길이를 이렇게 시작과 끝에 활선으로 하기에는 누가 봐도 오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들을 조금 더 잡았을 때 곡선에 조금 더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곡선 길이에. 그래서 점 하나 더 찍으니까 조금 더 곡선에 가깝고 더 찍을 때마다 좀 더 곡선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 이렇게 내부의 어떤 중간중간에 활선의 길이의 합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물론 어느 정도 오차는 보이죠. 오차는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한 그 포인트가 무수히 많아져서 이 활선들 사이의 간격이 거의 0에 가깝게 될 정도로 분할 포인트를 많게 하는 그런 접근으로 가다 보면 원래 곡선의 길이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 시작은 곡선 대신 시작점과 끝나는 점 활선으로 시작을 했으나 그 내부의 어떤 부분 포인트 점들을 많이 해서 무수히 많게 했을 때는 그 직선 사이의 길이로 곡선의 길이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작은 분할한 하나를 갖다가 굉장히 클로즈업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요 곡선 대신에 이렇게 두 양끝점을 지나는 직선의 길이로 대신한다고 했을 때 이 길이는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 차이와 y좌표 차이 사이에 어떤 빗변의 길이 개념으로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이 길이를 충분히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길이를 갖다가 그 LI 실질 리얼 한 조각 부분에 대한 곡선의 부분 근사 길이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쪽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에 대한 가로, 세로 두 가지 성분이 다 필요하다 보니까 이 곡선의 방정식 리얼 곡선을 기존에 쓰던 y는 fx 보전보다는 x변화, y변화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해 줄 수 있는 매개방정식 상태가 좋겠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함수 타입을 x, y 각각 공동변수 t를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했을 때 구간 a에서 b까지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수를 x와 y 매개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공동 매개변수 t의 변화에 대한 x 변화와 y 변화를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양끝점을 지나는 곡선이 아니라 직선의 길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로 정분인 x 변화인 델타 x와 그 세로에 해당한 델타 y의 제곱에 대한 합의 제곱근 즉 육각삼각형으로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길이가 이렇게 되겠죠? 이 길이에 얘는 어디까지나 리얼 길이 li의 근사 길이죠. 그러면 그 근사 길이를 n개를 다 더해주면 근사 조각 길이에 해당하는 거의 부분합이 되겠고 얘를 리얼 l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즉 공동 매개변수 t의 간격이 0으로 가게 다르게 얘기하면 그 분할한 t의 개수를 무수히 많게 해주면 원래 L로 간다가 큰 스케치인데요. 그 큰 스케치 가기 전에 여기 있는 이 부분씩 공동변수 t에 따라서 다시 x, y 성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접근할 때 x면 x, y면 y, 1변수에 대한 접근을 배웠는데 변수가 두 개가 나오다 보니까 이 x나 y를 t변수로 표현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공동변수인 t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변화량인 델타 x와 델타 y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어떤 t변수 하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t변수 하나로 표현하자니 이렇게 굉장히 뭔가 f쪽, g쪽에 ti-를 불편해서 여기에다가 각각 평균값 정리를 쓴 거예요.
이쪽에도 지함수 입장에서의 평균값 정리를 썼는데 평균값 정리 지난번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많이 했고 많이 활용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용 버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파트에서 평균값 정리가 적용됐다고 하면 학생들이 어디가 평균값 정리지 또 그러거든요. 그거는 요게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 t와 ti-1의 차이, 얘의 차이예요. 즉 얘를 갖다 이쪽으로 넘겨가면 얘가 ti 마이너스 ti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 안에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이라고 했을 때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요 두 양끝점, 즉 구간의 양끝점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죠. 활선의 기울기와 미분값이 일치하는 그 포인트 CI가 요 구간 안에 존재한다가 바로 평균값 정리였어요. 그러면 F 함수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쪽 Y 함수인 G에다도 똑같은 논리로 평균값 정리 이쪽으로 넘겼다고 보시면 차이가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 차이를 이렇게 나누면 여기에다가 G 쪽에다도 평균값 정리를 쓰면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CI 대신에 똑같이 같은 CI로 같은 숫자로 같은 포인트가 아니라 그 사이에 존재하는 건데 오해할까 봐 CI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얘는 D라는 표현을 썼어요. 같은 내부에 있는 뭐 TI-1에 이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 안에 뭔가 C라는 점이 있어서 이런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I 번째마다 있을 것 같아서 CI라고 잡았다면 그런 포인트 말고 Y쪽에서도 그 사이에 그런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DI가 있을 거다. 그런 논리가 지금 여기에서 기호에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면 요 XI에 대한 변화량을 T변수로 그다음에 y에 대한 변화량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t변수로 바꾸긴 바꿨는데 중요한 건 이 ci나 di는 요거 사이에 있다 보니 최종적으로 이 간격을 0이 되게 하다 보면 이 ci나 di가 거의 촘촘해져서 ti 자신이 되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중간식이 근사식에 해당하는 요 조건 L에 대한 근사식이 어떤 조각조각 표현된 이 너무 지저분한가 좀 공간 지우고요. 여기 있는 이 xi의 제곱에 해당하는 걸 얘로 바꾸고요. i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지금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델타 ti로 바꿔서 각각을 이거에다 대입한 거예요.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하면 공동 델타 ti는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된다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얘가 근사가 아니라 리얼 L로 가기 위해서는 분할 개수를 무수히 많게, 즉 간격, t의 간격이 0이 되게끔 해주면 L이 된다가 되는 거였죠. 이제 여기까지가 정의이긴 한데 여기에서 CI와 DI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간격이 0이 되는 순간 각각 얘도 뭐로 가는 거냐면 TI 이쪽에 있는 di도 처음엔 달랐을지 모르지만 이 간격, 분할 간격이 0으로 가다 보니까 ci, di가 거의 같은 포인트로 일치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얘가 t변수로 f, c, d가 있는 게 왜 갑자기 t로 가지? 할 때 얘가 t로 변환해서 리마담을 이용해서 이러한 적분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 유명한 길이에 해당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 다시 앞 페이지로 잠깐 가보면요. 이 곡선을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구부러진 거 못 구한다서 시작 끝점을 할선으로 해서 너무 거칠다 해서 이렇게 자르고 자른 거를 분할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 어떤 평면에서의 직선의 길이는 가로 세로 길이를 이용해서 수직관계를 피타고라스로 하다 보니까 함수를 뭘로 시작했냐면 매개방정식 타입으로 변환해서 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뭐 이제는 매개방정식에 익숙해야 된다지만 보통은 아직은 양함수로 많이 표현되거든요. 그것조차도 이렇게 매개방정식 타입으로 바꿔서 공식에 대입해야 될 정도로 이 공식이 되게 유명한 매개방정식 버전으로 증명이 됐는데요. 얘는 양함수를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매개방정식으로 바꿔서 그래서 바꾼 버전으로 이렇게 나온 것도 있지만 나중에 뒤에
뭐 얘를 벡터 함수라든지 다변수 함수 이 길이 공식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그러면 얘가 함수 타입별로 양함수다, 매개방정식이다, 음함수다, 뭐 다변수 함수다, 혹은 벡터 함수다마다 이렇게 길이 공식을 그 타입별로 함수 버전별로 외울 게 아니라 처음 유도된 이 버전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함수 타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타입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x는 y는 하고 매개방정식으로 바꿔서 여기에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고요. 음함수뿐만 아니라 벡터 함수나 다변수 함수도 이 공식에다 거꾸로 역대입하면 돼서 메인 공식인 얘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나름 뭐 간단하면서 가볍게 설명한다고 공식을 유도했으나 이해가 됐으면 다행이지만 안 돼도 그냥 좀 난 그 공식 뭐 그렇게 평균값 정리부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매개방정식이 주었을 때 길이 공식은 이거야 하고 그냥 공식으로조차도 그 자체로도 외울 만한 필요가 있을 만큼 자주 쓰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y는 fx 이렇게 주어진 양함수를 매개방정식화시키는 방법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뭐 x는 그때는 이제 공동변수를 t라고 했을 때 t에 y는 ft라고 했는데 요것도 굉장히 익숙해지면 꼭 매개방정식은 t가 아니라 x니까 그냥 x로 쓸 거야 해서 x는 x, y는 fx로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매개방정식이에요. 즉 매개 변수 방정식을 x로 잡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거기에 x를 미분한 것, 즉 dx를 그 공동변수가 지금 t가 아니라 x니까 x로 미분한 거의 제곱과 그 다음에 y 변수를 또 공동변수 t인데 지금 공동변수가 x니까 x로 미분한 거에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xx가 뭐야? 라고 아직도 그러면 이제 매개방정식이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를 매개방정식으로 바꾸는 게 이거를 근근히 했는데 나는 이거 좀 아직은 힘들어 하시는 분은 이쪽 t라고 보셔도 돼요. x 밑에 있는 얘를 다 t라고 보셔도 되고 이쪽으로 접근해서 오셔도 되고요. 조금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하면 나는 공동매개 변수를 매번 이렇게 t로 하니까 기존 변수 xy밖에 없는데 너무 헷갈려. 조금 수준 높게 이렇게 오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대입하면 양함수 버전의 길이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혼돈되실까 봐 제가 이제 T 버전까지 써놨는데 저는 참고적으로 얘를 굳이 이렇게 양함수 버전 이렇게 이것까지 외우는 게 아니라 얘는 워낙 여러 함수 타입에 잘 쓰이니까 매개방정식으로 해서 함수 타입을 좀 거꾸로 지금처럼 한 번씩 이 타입이든 이렇게 T든 이렇게 변형해서 갖고 오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는 해놨으나 기본 공식 얘를 정확하게 외우시길 바라겠고요. 비리 공식 지금 설명했을 때 뭐 저걸 못 외울까 봐 저렇게 강조해 하지만 다음 절 내용까지 회전체의 표면적까지 배우다 보면 시험 볼 때 대부분이 기본으로 길이 공식을 점수 주려고 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회전체의 표면적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혼돈이 되는지 헷갈리시니까 그 공식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으로 공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25페이지 이제 1번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사실은 이거는 지금 공식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이미 2파이 R이라는 원주 공식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죠.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적분으로 좀 더 보편적인 어떤 길이를 적용하는 공식을 배웠으므로 공식 적용하는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를 꼭 이렇게 풀으라는 예는 아니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 원의 방정식을 길이를 구하려면 현재 매개 방정식화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지름이 R인 원을 매개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얘는 길이하고 상관없이요. 이와 같이 원의 방정식을 음함수로 주어진 걸 필요에 따라서 문제풀이에 따라서 내가 매개 방정식으로 바꿔야 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이게 꼭 거의 공식처럼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마 다음 학기에는 원을 이렇게
뭐 양함수에서 음함수 매개방정식 수준이 아니라 극방정식까지 이렇게 같이 외우시고 벡터함수까지 외우셔야 되는데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일단 매개방정식 정도는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매개방정식으로 공동변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제 식에서. 그러면 걔네들을 각각 공동변수 t로 미분할 필요가 있겠죠? 미분한 거를 x 미분의 제곱, y 미분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제곱권. 공식에 대입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공식 확인용 예제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예제로 넘어가면 예제 2번. 얘는 시각 시간 t에서 위치가 얘는 친절하게 이제 매개방정식으로 줬어요.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점 P가 0에서 2파이까지 T가 이동했을 때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X와 Y를 각각 T로 미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공동변수 T로 미분했고 그 공식에다 대입하면 여기에서 지금 제곱근 풀 때 양수가 될 수 있는 이루 뒤로 빠지고 사인 t와 코사인 t는 이 구간에서 둘 다 양수니까 바로 이렇게 빠지면서 여기에다 배각 공식 써서 접근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식만 이해하시면 얘는 처음에 매개방정식으로 줬기 때문에 바로 미분만 하면 되겠고요. 이제 뭐 얘는 사실은 그 교과서 내용 병리의 가장 완벽한 답에 해당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방법 2를 제가 하나 설명했는데요. 요 매개방정식 사인 우리가 x가 아까 앞에 예제에서는 원을 매개방정식으로 바꾸면 코사인 t, 사인 t 물론 그 반지름 아래 따라 어떤 상수배는 붙지만 혹은 사인 t, 코사인 t로 바뀌는 1차가 원이었다면 지금은 매개방정식이 사인이나 코사인의 1차가 아니라 뭐인 상태냐면 2차인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이 식으로만 봤지 저게 실질적으로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는지 잘 이해 안 하고 넘어가실 것 같아서 얘는 XY 방정식으로 바꾸면 이런 직선 방정식이에요. 즉 얘는 Y 절편, X 절편이 둘 다 1이었던 요 직선, 2분의 파이까지 하면 요 직선이었던 거죠. 이 직선을 매개 방정식으로, 이 매개 방정식을 직교 방정식 XY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 여기 0이 여기거든요. t가 0일 때가 여기 이 점에서 1일 때까지가 그냥 2분의 8일 때까지가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 길이 구하는 거예요. 이 길이는 누가 봐도 직선 방정식 얘를 x구간 0에서부터 1까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길이 공식으로 대입을 해도 되고요. 요 정도 길이를 굳이 그 직선 길이 공식으로 가지 않고 반지름이 1 직각이니까 이거는 루트 2 그냥 피타고라스로도 쉽게 빠질 수 있는 만한 그런 문제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개방정식 공식에 대입해봤고 특히 얘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얘가 이렇게 매개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방법 2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그 다음 예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3번. 얘는 양함수로 줬네요. 양함수로 주어진 함수 타입이 아까 음함수에서 매개방정식에서 지금은 양함수로 주고 x 구간을 1에서 4까지. 우리가 학기 초에 2분의 3제곱 그래프 배웠었죠? 이런 모양이 되는 거. 그래서 1에서 4까지 길이. 그러면 양함수 버전 공식에 여기에는 바로 대입해서 얘를 접근할 때 이거 뭐 치환 나는 안 해도 된다. 암산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아직은 암산이 안 될까 봐 치환 접근하고 걔를 갖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양함수 버전에다가 막바로 대입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이 하나를 뭐 양함수 버전, 음함수 버전, 뭐 아니면 매개방정식 버전 함수 타입별로 외우기 나는 너무 힘들어서 아예 기다리고 있는 뭐 벡터 함수도 2차 버전, 3차 버전부터 다변수 함수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나는 길이 이렇게 원조 공식을 외워서 함수 타입을 거꾸로 대입해서 그때그때 풀겠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거를 양함수를 뭐로 바꿔서 매개방정식으로 바꿔서 그 공식에 대입할 때는 이렇게 대입하면 정확하게 예식과 무슨 차이만 있냐면 t변수 자리에 x변수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개 방정식을 바꿀 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매개 방정식 자체를 x로 해서 y는 x의 2분의 3제곱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아직은 매개 변수 하면 이 방정식 바꾸는 것도 힘든데 막 매개 변수, 공통 변수가 t면 좀 그래도 조금 머릿속에 와닿는데 x가 좀 더 혼돈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얘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는 하지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정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연습 문제 4번에 보면 뭐가 있냐면 4개의 뾰족한 끝을 가지는 하이포사이클로드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뭐 길이보다 얘가 하이포사이클로드고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 매개 방정식의 공동변수 t를 소거해 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공동변수 t로 주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뭐를 제가 공부를 시켰냐면요. 처음에 사인, 코사인이 1차로 주어졌을 때 물론 그 앞에 뭐 상수 R배든 A배든 붙을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나 혹은 얘가 바뀔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1차일 때는 XY 관계가 원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반지름이 지금 기본형 1로 잡았을 때. 근데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예제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뭐를 했냐면 뭐 걔가 사인, 코사인으로 바뀌어 있지만 타입만 정리를 해준다면 얘네들의 제곱형을 했던 거예요. 이거의 제곱형. 물론 걔는 꼭 코사인만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인이 앞으로 올 수 있어서 사인 쪽이 어떤 문제지만 이렇게 제곱형은 지금 XY 관계, 공동변수를 소거한 얘네들을 소거한 XY 관계를 찾으니까 이런 1차 직선 중에 1사분면, 물론 구간 t를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제한시키다 보니까 이런 1차 직선이 됐었고요. 지금 예제는 뭐냐면 물론 그 앞에 상수배 A배가 있지만 세제곱형으로 간 거예요. 뭐 사인이 앞으로 X쪽으로 가도 되고 코사인이 X쪽으로 가도 상관없지만 얘는 이제 이렇게 사인을 X쪽으로 산을 이렇게 잘 안 써지죠, 요즘은. 이렇게. 그러면 이 함수들이 어떤 그래프를 갖느냐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기존에 얘네들 그래프 찾을 때 어떻게 했냐면 t를 직접 낱개로 보통 하듯이 찾지 못하고 코사인 t가 한 덩어리이므로 사인 t가 한 덩어리이므로 사인 t와 코사인 t의 관계로 얘가 이렇게 된다를 찾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공동변수 t를 소거한 xy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찾고 싶다. 그럼 얘는 사인 t가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x의 3분의 1제곱인 거죠.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코사인 t는 또 y의 3분의 1제곱이요. 근데 우리는 사인 t 여기서 사인에서 t나 코사인에서 t를 따로 못 빼니까 사인 t와 코사인 t 이런 삼각함수 자체로 묶어서 두 관계를 연결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얘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식은 사인 제곱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t는 1이라는 식을 이용하면 여기에다 제곱한 x의 3분의 3이 왜 이렇게 안 먹히죠? 제곱과 y의 3분의 1제곱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3분의 2제곱, 일명 3분의 2제곱이 1이 된다. 그래서 x의 3분의 2제곱, y의 3분의 2제곱은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1버전이 아니라 상수 A배가 붙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3분의 2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3분의 2제곱이라는 어떤 XY 관계를 찾았는데 얘 그림은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조회했던 것처럼 일단 Y의 3분의 2제곱은 1 마이너스 X의 3분의 2제곱으로 그때 앞에서 우리가 그림을 했고요. 그럼 얘는 Y는 1 마이너스 x의 3분의 2제곱을 다시 또 몇 제곱을 해야 되냐면 2분의 3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3제곱.
그래서 1 마이너스 x의 3분의 2 제곱 그림부터 따라와서, 근데 우리가 앞에서 조금 학기 초에 했는데 x의 3분의 2 제곱이 사실 여기서 너무 많이 가나요, 우리가? 이 그림 아는데 또 여러분이 그때도 너무 지겨웠는데 또 하나요? 그래서 그리다 보면 결과 그림만 또 그 추적 다 해서 오면 여러분 힘들 거니까 요런 그래프가 되죠. 요런 그래프 완성되는 게 이런 성망형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다 스텝별로 또 다 따라가면 여러분이 그래프에 대해서 막 너무 질려할 것 같아서 결과 그림 요렇게 되는 성망형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성망형 그래프를 이 식으로 매개방정식으로 찾아올 수 있으며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되고, 즉 직선보다 더 들어간 이런 그림이 되며 그 길이까지 구하라고 했는데요. 길이 구하는 여기에서의 그 식이 조금 뒤에 다음에 그 표면적 문제가 있거든요. 하이포사이클로드에 대한 그 표면적 문제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서 그 계산 방법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포커스가 매개방정식에서 요 오함수로 와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길이는 제가 식이 약간 유사해서 썼다가 똑같은 거 반복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서 길이 계산이 지금 제가 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표면적에서 똑같이 하이퍼사이클로도 나오고 표면적 구할 때 계산 원리가 비슷하고 기교가 비슷해서 여기서 길이는 생략하고요. 거기 거를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셔서 길이 공식에 대입해서 이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절에 이제 길이 지나서 6절 회전체의 표면적으로 가겠습니다. X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어떤 회전체의 표면적, 교과서 그림 같은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곡선이 있고 그 곡선을 X축으로 둘러싸인 어떤 이 단면을 X축을 회전축으로 한 회전체가 생길 때 그 회전체의 부피가 아니라 표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늘 그러하듯이 얘를 기준축인 X축 기준으로 분할을 해서 한 조각 그 회전체의 표면적 얘를 못 구하니까 얘에 대한 근사 표면적으로 접근할 것이고, 근사 표면적을 어떻게 접근하겠다는 얘기냐면 이 리얼 곡선 대신에 이 두 점을 연결하는 활선, 직선으로 바꿔서 회전체의 표면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이렇게 곡선에 대한 그 구간의 표면적과 얘를 직선화시켰을 때의 회전체의 표면적은 시작 오차는 있겠고, 얘네들을 나머지 조각에 대해서 똑같이 다 했을 때도 오차가 있겠죠. 근데 늘 그러하듯이 그 오차를 분할한 구간의 간격을 0으로 만들어서 오차를 줄여가죠. 그래서 분할한 개수 입장에서는 무수히 많게 분할해서 곡선과 직선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리얼로 가까이, 이렇게 마치 종이 한 장처럼 가까이 가다 보면 오차가 없어서 표면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접근해서 그 표면적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조각 어떤 분할한 표면적 얘를 갖다가 근사 표면적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원뿔대의 옆면적에 해당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작은 쪽 원의 반지름을 A, 큰 쪽 반지름을 B라고 했을 때 이 원뿔대의 그 넓이는 펼쳤을 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되죠. 원뿔대도 펼치면. 근데 얘를 반듯한 뭐로 접근을 했냐면 등변사다리꼴처럼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가 만약에 A고 여기가 만약에 B고 그다음에 이 간격이 여기가 사실은 우리가 수직 높이가 필요하죠. 우리가 등변사다리꼴 넓이를 계산할 때.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자른 이 길이를 어떤 한 조각 L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확한 부피는 원래 2분의 1의 A 플러스 B 플러스 H예요. 근데 H 대신에 뭐를 쓰겠다는 거냐면 L로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고서 여기에서
제가 이 길이를 지금 혼돈이 되려나요? 여기 반지름 A인데 얘가 전체 길이 A로 잡아서 제가 지금 이쪽 길이 A가 아니라 쟤를 펼친 전개도 중에서 이 길이가 A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대문자 A로 쓰고 했나 봐요. 소문자 대문자 A 이렇게 잡아주면요. 반지름이 A인 그런 원주를 펼친 상태니까 여기에 있는 이 대문자 A 파트는 결국 뭐가 되냐면 A인 원주니까 2파이 A가 되는 거고요. B 쪽은 그러면 반지름이 B인 원주니까 2파이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각각 대문자 A와 대문자 B에다 이걸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2파이 A 플러스 2파이 B에 그다음에 이 H 대신에 근사 길이 빗면에 해당하는 이걸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이 모양을 이렇게 등변 사다리 걸로 한 것도 오차가 많은데 수직 높이 대신에 이렇게 빗면을 집어넣으면 이 옆면에 해당하는 이 넓이가 맞겠느냐, 옆면적이 맞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늘 그러하듯이 우리가 한 개만 보면 이거 오차가 너무 많고 이거를 근사 넓이로 쓰기엔 너무 오차가 많은 약간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늘 그러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굉장히 한 조각을 클로즈업해서 극대화해서 식을 끌려고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이 간격이 어디가 되게 만들어요? 0이 되게 만들죠. 요 높이가 일명 0이 되게 만들다 보면 수직 높이나 빗변이나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디테일하게 정교한 식으로 찾기 위해서 L 대신에 이 H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극한으로 마무리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꾸다 보면 이 파이를 다 앞으로 빼면 파이의 결론 A 플러스 B의 이제 L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면적이 이렇다라고 크게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갑자기 이 옆면적이 왜 이거지?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실 수가 있는데 걔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빗면의 길이 이 L 자체도 앞절에서 배웠듯이 길이 자체의 개념은 매개방정식에서 공동변수 t를 기준으로 x변수와 y변수 변화량으로 표현이 됐었어요. 공식 유도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L을 의존하다 보면 함수 타입을 얘 또한 매개방정식 타입인 뭐 x는 예를 들어서 f, 그 다음에 y는 gt인 매개방정식 타입으로 세팅을 해놓고 문제를 접근해서 공식을 끌어간 거죠. 그래서 공동 매개 변수 t가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그러면 x 변화량, y 변화량은 이렇게 될 것이고 아까 이 한 조각 근사 표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유도했던 이 a가 바로 뭐가 되냐면 y값에 해당하니까 gt인데 얘가 ti-1번째다. 이쪽은 ti 번째이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작은 쪽을 예를 들어서 ti-1번째면 ti-1번째와 얘는 더 큰 쪽을 뭐 gti 쪽이라면 gti 이런 식으로 i번째다 했을 때 여기에다가 그 원주에서 L까지 돌린 게 이렇게 표현된 게 지금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2파이의 GT, 2파이의 GT, I-1 그거의 2분의 1배를 정리한 상태가 되고 LI까지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너무 식이 복잡하니까 1차적으로 이 파트만 쭉 정리해서 이렇게 다듬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 LI는 앞에서 했던 XI 성분과 YI 성분에 대한 제곱의 지금 합에 대한 제곱근이었었죠. 그 LI 근사식 앞에서 5장에서 끌었을 때. 그래서 걔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그럼 이 정도는 이해됐으니까 1차 좀 지우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해된 이 식 AI 조각을 다 더하려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극한에서 정적분유하려고 변환하려고 하는데 식이 여기 있는 XI만 해도 너무 불편하고
yi만 해도 너무 불편해서 마치 이 앞에 있는 공동변수 t가 아닌 제3의 두 개 이상의 새로운 변수가 있는 것처럼 표현되니까 우리가 길이에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지금 함수 표현한 공동변수 t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썼던 방식하고 똑같이 xi 쪽도 yi 쪽도 공동변수 t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쪽 파트 그때 또 자세히 설명했지만 평균값 정리 그리고 그때 나누어져서 이쪽으로 가면 평균값 정리 변형 버전이라고 했죠. 얘도 평균값 정리를 적용해서 여기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나누면 평균값 정리고 여기에는 또 CI나 DI는 우리가 TI-1과 이래서 TI 간격이 이렇다면 그 내부에 뭔가 존재하는 CI, DI 같은 점이 아닐 수 있다고 그랬었죠. 이런 내부점에 해당하는 거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델타 AY에 대한 어떤 길이 한 조각을 이제 여기는 이 XI 부분에 얘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yi분의 t라는 변수로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해 준 상태가 공동 델타 ti 루트 밖으로 빼면 이렇게 되겠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cy와 di는 ti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 간격을 늘 그러하듯이 0이 되게 만드는 순간 CI와 DI와 TI는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여기에 있는 이제 한 조각 분석한 거를 n개 더한 얘네들에서 이 CI와 DI가 각각 다 뭐로 TI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 조각 분석한 거에 나머지 n 조각 전체 합을 그런 다음에 개의 극한을 마무리할 때 그 TI나 DI가 다시 강조하지만 TI로 바꿨을 때 이런 극한값이 뭔가 수렴값을 갖는다면 절대 이 식으로 진짜 리얼 계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만합을 이용해서 정적분으로 바꿔서 표현할 때 그럼 여기에 있는 ti와 ti-1도 다른 것 같지만 이 간격이 0으로 가면 ti-1조차도 거의 ti와 같아질 거란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간격이 0이 돼서 같아지면 얘는 GTI의 2배. 그래서 이거 전체가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냐면 GTI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GTI. 얘네들 TI. 그러면 걔를 리만합으로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상수 2파이 빼고 요거는 GTI는 GT로 바꾸고 요거 루트 안에 있는 FT와 GT로 바뀌어서 이런 그 제곱근에 대한 적분을 하면 회전체의 표면적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최대한 좀 자세히 설명한다고 이 부분은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공식 유도는 그 빗면 때문에 즉 LI 파트 때문에 매개방정식으로 유도를 했으나 모든 함수가 그렇게 처음부터 매개방정식이 아닌 보통 양함수니까 양함수 버전 관점에서 했을 때 그거를 지금처럼 뭐화시키고 매개방정식화시키고 그랬을 때 그 공식에다 대입하면 마치 아까 여기에 붙어 있는 y에 해당하는 게 이번에는 fx가 될 거고요. x에 대한 미분 1이 되는 거고요. y에 대한 미분 얘는 지금 공동변수를 x변수로 썼으니까 fx가 되는데요. 좀 요거 매개방정식으로 좀 익숙하지 아직은 않다 그러면 x는 t, y는 ft라고 바꿔서 쓰시면 나머지 차이는 하나도 없고 이거 x 미분도 똑같이 1이에요. y 미분이 뭐로만 바뀌냐면 x 변수 대신에 t 변수로만 바뀌어서 얘만 f 프라임 t로 바뀌고 그 변수가 dx가 아니라 다 dt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공식 외우는 자기만의 흔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양함수 버전에서의 회전체 표면적 공식 관계까지 유도는 끝난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설명했고요. 그러면 이제 230페이지 예제 1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또 사이클로드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자주 나오죠. 사이클로드. 그래서는 뭐 길이 구하라, 뭐 밑에 넓이 구하라. 있는 이 사이클로드를
X축에 관해서 회전했을 때 생기는 회전체의 표면적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뭐 표면적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식에서 매개방정식 x, y를 다 t로 미분했어야 되죠. 그래서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얘네들 먼저 미분하고요. x축으로 회전할 때는 y쪽 함수 매개방정식을 하나 쓴 다음에 루트 안에 이 부분은 사실은 길이 쪽 파트 공식이었었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길이 공식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쪽에서 이게 지금 여기에서 요 파트로 된 거는 이 길이 파트에 해당하는 공식이 변해서 온 거라 여러분이 외울 때 길이에다가 y쪽 함수, y는 ft, l을 이렇게 곱한다고 이해하고 오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길이 공식에 해당하는 부분, x 미분, y 미분 제곱의 제곱분의 y쪽에서 적분만 해주면 돼요. 공식만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루트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 루트 1을 빼니까 결국 1 코사인 t의 2분의 3제곱이 되는 거죠. 요거 앞에서 우리가 내가 몇 장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연습 문제 우리 교과서에도 있었었기 때문에 구간은 똑같지 않았을 수 있지만 요거 적분하는 거 앞에서 한번 우리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2분의 3제곱 여기에서 특히 2분의 3제곱 중에서 뭐가 문제냐면 2분의 1제곱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 2분의 1제곱에 뭐뭐뭐 2분의 1제곱에 3제곱으로 분석을 3제곱으로 분석을 해서 얘를 뭐화시킬 필요가 있냐면 뭐뭐뭐의 제곱 상태로 만들어야 이거의 2분의 1제곱에 다시 3제곱이 돼도 문제가 해결이 되기 쉽다는 논리인 거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주어진 이 1 코사인 t라고 하는 이 A 파트에 해당하는 얘를 제곱 상태의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1 코사인 세타를 제곱식으로 바꿔주려면 이거 스캔을 갖다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빠졌네요. 여기 1이었죠. 그래서 1 코사인 t에 해당하는 요 2분의 3제곱 안에 있는 이 A 파트를 뭐뭐의 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반각 공식을 거꾸로 이쪽 버전으로 쓴 거죠. 그래서 요 기법 아주 자주 써요. 난 반각 공식 고등학교 때 안 배웠는데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쓰니까 배우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 안 배우셨어도. 그리고 또 반각 공식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인 제곱의 x는 예를 들어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외우기 편한 이런 버전도 있지만 지금처럼 필요에 따라서 내가 1 코사인 유형을 뭔가 제곱 상태로 바꿀 때 그럼 나는 요 상태지만 뭔가 걔를 필요해해서 제곱 상태로 바꿀 때 쓰다 보면 상수 2배도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서 2x 버전으로 외웠는데 얘가 t로 돼 있다. 그럼 얘와 얘의 관계는 2분의 1배 관계니까 얘는 이쪽은 2분의 t로 바꾼다든지 해서 여러분이 딱 외운 공식 틀에 맞게끔 x, 2x 이런 거나 혹은 2배가 이쪽에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상수뿐만 아니라 얘네들 관계가 이쪽 기준으로 튀면 얘는 2분의 t 이렇게 자유롭게 바꾸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자주 쓰는 공식이므로 우리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안 했어요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대학교에서 이 정도 급으로 자주 쓰니까 꼭 외우셔요. 그래서 일부러 이 부분 자세히 설명 다시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곱 상태의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반각 공식 썼어요. 반각 공식 써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제곱에 2분의 1제곱 서로 문제되는 2제곱에 2분의 1제곱을 좀 정리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조금 편한 세제곱이 됐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볼 때는 세제곱 또한 아까 여기에서의 2분의 1제곱, 2분의 3제곱 못지않게 적분이 쉽지가 않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세제곱 상태의 적분은 조금 더 뒤에 7장에 가서 우리가 삼각함수 높은 차수 적분에서 배우는 내용이긴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뒤에서 배운다고 안 할 수는 없어서 여기서는 좀 풀어놨죠. 이건 세제곱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치환을 해서 뭔가 풀 수 있다는 게 생각되고, 치환을 하려면 여기서 사인이 있으니까 '사인으로 치환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했더니 치환적분 변수 dt나 dx의 관계에서 그럼 코사인 t가 있어야 되는데 코사인 t가 붙어 있지 않아서 사인으로 치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얘는 사인 세제곱이니까 사인으로 치환을 하나 보다.'라고 해서 접근하면 적분 변수 바뀌는데 전혀 되지가 않다 보니까 적분 변수에 차라리 사인이 남아 있는 거는 뭔가 치환이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사인으로 접근해서 코사인이 필요할 때는 지금 문제하고는 적용할 수가 없으므로 얘가 사인이 되게 하려면 원래 식을 코사인으로 치환할 수 있어야 되고 코사인으로 치환할 수 있으려면 사인 세제곱 중에 사인 제곱을 1차 코사인식으로 변환해서, 그래서 그 짝수 차인 사인 제곱은 코사인으로 바꿔 표현해 놓고 사인 t는 그대로 놔두면 이 상태에서 코사인을 뭔가 치환을 해주면 적분 변수 변환할 때 아까 미리 스케치한 것처럼 사인 쪽이 있고 사인 쪽 홀수 쪽 하나 남은 거는 적분 변수 변환할 때 꼭 필요한 데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서 치환 적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치환하면 되겠구나.'로 넘어간 다음에 t 변수 구간이 0에서 2파인데 치환한 u 변수 구간, 바뀐 변수 구간으로 바꿔서, 그러면 t가 0에서 2파이였거든요. 근데 그럴 때 u는 1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래서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적분 변수 변하는 것까지 다 쓰다 보면 위끝 아래끝 계산해서 계산 결과는 표면적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전체 표면적, 사실은 이 문제는 표면적 공식보다 이 부분, 특히 제일 학생들이 제일 질문 많이 하는 여기요. 2분의 3제곱 처리하는 부분. 요거는 이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연습 문제 곳곳에 많이 나오고 풀이에 자주 쓰는 어떤 거의 완전 공식은 아니지만 약간은 거의 공식급에 해당하는 자주 쓰는 기교고요. 요 세제곱은 지금 특별한 설명 없이 바로 나와서 그렇지만 뒤에 삼각함수의 높은 차수 적분 원리만 배우면 여기는 낯설어서 '아 이런가? 너무 억지스럽게 문제 푸는 것 같지 않아?' 하지만 또 삼각함수의 높은 차수 적분을 배우면 '아 여기선 이렇게 풀어서 여기에서 안 배웠을 뿐이지 얘는 조금 쉽게 이해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교는 여러분이 꼭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예제 2번으로 그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y는 루트 x, 얘를 x 구간 0에서 4까지를 x축으로 회전했을 때 생기는 회전체의 표면적, 이런 거죠. 앞에서 회전체의 최적 구해봤었죠. 이런 함수 그랬고, 근데 지금 표면적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식에 의하면 물론 이제 매개방정식으로 바꿔도 되지만 이제 지금 예제 2번 관점은 매개방정식으로 바꾸지 않고 양함수 버전으로 대입하겠다는 뜻으로 매개방정식을 하지 않고 얘를 미분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공식에 여기 y쪽, 지금 쭉 회전했을 땐 여기 y 부분이 붙는 거였죠. 그래서 뭐 y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루트 x다. 그럼 매개방정식으로 교과서 버전처럼 x는 x, y는 루트 x라고 해석을 해준다면 이거는 x를 공동변수가 x였으니까 x로 미분하면 1이 되는 거고 y를 공동변수를 x로 했으니까 얘로 미분하면이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 길이에다가 y 파트에 해당하는 루트 x를 곱한 걸 적분. 그래서 식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내려갈 때 루트를 통합해주면 통합해주고 통분을 해주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4x 마이너스, 가끔 저것도 질문하는 학생들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루트 두 개 통합해서 통분한 다음에 식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을, 루트 4분의 1을 다 빼서 밖으로 2분의 1로 빼서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게 되냐고 막 질문하는 학생들도 가끔 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치환적분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얘를
지금 나는 이렇게 표면적 과제로 유도한 거 매개방 정식 말고 양함수 버전 따로 막 타입별로 함수 타입별로 외우기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까 설명했듯이 매개방 정식 버전으로 대입하게끔 방법 2까지 같이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개방 정식 버전으로 대입하면 여기에 있는 x 대신에 아마 t만 바뀌어져 있는 거 아실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는 아직은 회전체의 표면적을 기준 공식 유도한 X축 회전에 대한 것만 했다면 이제 Y축 회전에 대한 표면적은 유도 방법은 똑같고 축만 바뀌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Y축일 때는 매개방정식에 아까 Y가 들어갔다면 Y축으로 회전할 때는 반대쪽 함수인 X함수가 곱해지고 길이에 해당하는 지금 다시 또 그 그림으로 가서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얘를 Y축으로 이렇게 회전했을 때 얘를 Y축으로 회전했을 때 그 길이 단위는 이게 지금 이렇게 잘렸을 때 얘가 지금 길이에다가 이쪽에 해당하는 어떤 X, ET에 해당하는 이 부분, FT에 해당하는 X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똑같이 그 상황을 반대쪽으로 Y축으로 돌렸을 때 버전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요 길이 파트는 똑같지만 여기에 아까 Y 들어갔던 것 대신에 이번에는 Y축 회전이면 X가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함수가 X, 뭐 Y가 매개방 정식으로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음함수 혹은 양함수로 주어졌을 때 얘도 똑같이 얘를 또 모화시켜서 매개방 정식화시켜서 그래서 X는 GY다. 그다음에 Y는 Y다. 이게 조금 아직은 여러분이 힘들면 Y는 공동변수를 T다. X는 GT다. 이렇게 대입하면 이쪽으로 대입한 거와 이거로 대입한 거에 Y 자리에 T만 대입한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또 함수 타입에 따라 회전축은 똑같이 Y축이지만 Y축이라 하더라도 함수 타입에 따른 어떤 회전체 표면적 공식을 설명해 놨고요. 그러면 이제 예제 3번인가요? 예제 3번. 예제 3번은 이 곡선을 갖다가 Y축에 관해서 회전했을 때 생기는 회전체의 표면적, 즉 반지름이 R인 결국 9가 되는데 9의 표면적을 구하는 거죠. 물론 답은 이제 9의 표면적 미리 알고는 있지만 지금 배운 표면적 공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방정식 지금 양함수를 미분했어요. 미분한 다음에 1-G'의 회전축이 Y축이니까 여기 앞에 곱해지는 건 X에 대한 매개방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놨지만 매개방정식으로 바꿔도 제가 사실은 X에 얘가 T였거나 나는 공동매개변수를 T로 쓰지 않고 그대로 독립변수를 Y로 쓰면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어느 버전에 대입한 거냐면 요 버전에 맞바로 두 번째 버전에 대입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함수 타입별로 축에 대해서 타입별로 외우기 싫어 그러면 여기다 대입했을 때 여기에 FT가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다 공식 대입하면 되겠고요. FT가 왜냐하면 X는 지금 루트 R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보셔도 되고 T제곱으로 보고 Y를 T라고 하고 그러면 나는 이게 익숙한데 저기처럼 이거를 둘 다 Y라고 그냥 매개방정식을 보셔도 되고요. 그랬을 때 예, XT에 해당하는 걸 Y축에 해당하면 Y축의 전일 때 곱하고 그다음에 길이 성분에 해당하는 얘 미분, 얘 미분에 해당하는 거 제곱. 그래서 이제 얘도 여기까지 이제 그 공식에 대입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식 다루면 루트 정리하면 통분해서 이만큼만 정리가 돼요. 이건 지금 루트 통합해서 통분하고 식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 이게 이제 Y하고 상관없는 상수 R이잖아요. R 빠지고 그럼 2를 갖다 적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나는 그 두 번째 X는 G, Y 타입으로 대입하는 거 너무 버거워하시는 분은 첫 번째 공식을 매개방정식으로 대입했을 때 정확하게 여기 있는 Y 자리에 T로만 차이가 나고
계산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축을 이번에 X축 또 Y축 두 가지 축에 대해서 함수 타입별로 한번 회전 제의 표면적을 한번 다 구해 보았어요. 이제 연습 문제로 가서 성방형 이거 이제 식은 이 그림이 이제 성방형이 되는 거는 알았을 거니까 이제 회전체의 표면적 계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까도 성방형을 했는데 그때는 길이를 계산이 아니라 어떤 그 매개방정식에서 음함수와 그 길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풀이로 끝냈다면 여기는 회전체의 표면적 계산으로 앞에 과정은 비슷하니까 생략하고 회전체 표면적 계산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또 뭐 셋하다 혼돈하실까봐 쿨하게 다 공동매개 변수 t로 계산이 복잡해서 혼돈하실까봐 바꿨고요. t 변수로 각각 미분한 상태고요. 공식을 x축에 대한 회전이었을 때는 매개방정식 y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거를 내가 t로 전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gt에 해당하는 거, 이게 즉 일명 gt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a sin 세제곱 t에 이 부분은 지금 x와 y 각각 공동변수 t로 미분한 얘인데요. 얘네들을 각각 제곱하다 보면 둘 다 공통인수인 3a의 사인과 코사인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 제곱이 공동으로 들어갈 거고요. 남는 코사인과 남는 사인이 하나씩 있는데 걔네들도 다시 제곱하니까 제곱해서 플러스가 된 걸 더하다 보니까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제곱근 밖으로 빼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얘는 1이니까. 그런 다음 식이 이렇게까지 정리돼서 아까 오히려 세제곱보다는 식이 이렇게 상수 앞으로 빠지고 이렇게 정리됐을 때는 적분이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누가 봐도 사인을 치환하면 적분 변수 t와 d의 관계에 코사인이 붙어야 되고 코사인이 고맙게 남아져 있으니까 얘를 d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인을 u로 치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u로 치환해서 계산하면 성방형에 대한 회전체의 표면적은 계산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예제 10번으로 가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매개방정식을 주고 얘를 x축에 관해서 회전했을 때 회전체의 표면적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일단 그래프는 조금 이따 신경 쓰고 얘를 공식에 대입하기 위해서 각각의 그 매개방정식을 주어진 공동변수 t로 먼저 미분한 다음에 일명 길이 성분에 해당하는 부분과 지금 회전축이 x축이니까 그 길이 성분 앞에 y에 해당하는 매개방정식 즉 1-sin t를 곱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미분한 거 너무 줄이지 않았나 모르지만 얘는 제곱해서 더하면 길이가 1배죠. 그러다 보니까 gt 부분만 남는 거예요. 그거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답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식에다 대입하면 답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어떤 방정식, 매개 방정식이었나 보면 매개 방정식의 원 중에서 어느 축으로, y축으로 일만큼 이동되는 그런 원이었죠. 그래서 단면이 중심이 이렇게 y축으로 일만큼 이동되고 반질은 1인 원이었던 이런 상태예요. 여기가 1인. 이런 원에 해당하는 방정식을 어느 축으로, x축으로 지금 회전을 시켰을 때 회전체의 표면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런 원을 x축으로 회전시키면 뭐가 되겠어요? x축으로 회전시키면. 지난번에 저 단면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뭐 b다 혹은 y다 이렇게 y축이다 이렇게 회전시키면 얘가 그때도 영상 보셨지만 쭉 어떤 상태가 돼요? 도너스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도너스 모양이 나오듯이 얘는 이쪽으로 y축, 이제 x축으로 하다 보니까 얘가
요렇게 도너스 모양이 이쪽으로 발생하겠죠. 즉 도너스 아닌데 하시는 분은 요거 지금 제가 또 동영상 띄우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언젠가 한번 조금 실습을 하려고 여기에서는 안 했는데요. 요거 그때 지난번 영상에서 반지름 이쪽 반지름도 줄일 수 있지만 요 반지름도 줄일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이 반지름이 지금 어디라고 보면 되냐면 딱 이 반지름하고 똑같아서 여기 달라붙었을 때. 이게 달라붙어서 이 반지름하고 여기 있는 반지름하고 일치해서 돌렸을 때라고 보시면 도너스인데 잘못 튀겨져서 가운데가 꼭 막혀 있는 그냥 점이 바늘구멍이 보일 듯 말 듯 도너스 아닌 것 같은데 할 정도의 요 단면을 요렇게 돌린 그런 원환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피를 구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인제 회전체의 부피가 아니라 회전체의 표면적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앞에서 이 토러스 유형에 대한 뭐 표면적 또 부피 다 구했기 때문에 자주 막 나오고 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이거를 Y축으로도 회전하고 지금처럼 이런 거를 X축으로 회전하고 막 표면적 구하라고 그래서 다른 책에 인제 공식처럼 나와서 한번 정리를 해 주면요. 회전하는 작은 원의 반지름 아까 얘기했던 요거를 소문자 R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크게 돌리는 큰 회전 반지름 축 원의 그 중심에서부터 원의 중심에서 회전하는 축까지의 요 큰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한다면 너무 지저분한가요? 아무튼 대문자 R이라고 한다면 그때의 표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이 반지름 R에 대한 원주 2파이 R 돌린 어떤 그 길이에 요 요거 원주 2파이 작은 원의 반지름 2파이 R에 대한 원주 즉 요 작은 원 원주를 요 길이만큼 돌리면 즉 이 원주만큼 돌리면 그 표면적이 나온다 해서 작은 원 반지름 R과 크게 회전한 중심에서부터 원의 중심에서 축까지의 돌린 그 회전축에 대한 원주까지 해서 공식은 요렇게 보통 표면적은 표현되겠고요. 그랬을 때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요 단면적 반지름이 R인 원의 단면적 이 파이 R 제곱을 역시 이 파이 R이라는 원주만큼 곱한 게 바로 걔의 부피가 된다. 뭐 일부 책에서는 막 공식으로 유도도 해 놓고 공식이라고 쓰는데 공식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책에서 연습문에서 자주 나오고 계산을 해 봤기 때문에 한번 '아 이렇게 되겠구나.' 한번 간단한 합리적인 추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설명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다음에 7 절에 뭐 미분 방정식 5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1 학년 때 미분 뭐 적분을 배웠을 때 나중에 2 학년이나 빠른 학과는 2 학기 때 가면 공업 수학 내지는 공학 수학 혹은 뭐 미분 방정식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1 학년 때 배웠던 미분을 가지고 어떻게 미분 방정식이라는 개념으로 끌고 가나를 이해하려면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 변화율에 해당하는 증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그거의 극한값인 미분의 관계가 이게 변화량이 굉장히 작다라고 즉 거의 0은 아니지만 이렇게 클로즈업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변화율이 적절하게 받아들여지는 0에 가깝다고 한다면 dx, dy에 해당하는 그 미분과 그다음에 그 증분 델타 x가 즉 여기에서 dx하고 델타 x가 서로 근사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증분 x의 변화의 증분과 이 미분을 마치 접선의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나누기 개념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어떤 함수 변화량을 다시 델타 x로 나눈 극한으로 이 관점으로만 봤지만 이제 분산치 오차 추정하는 데 있어서 이 차이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범위라면 그 미분을 우리가 이거에 대한 델타 y를 델타 x로 나눈 거로 이해할 수 있다 해서 마치 여기 있는 dx, dy도 나누기처럼
미분의 목으로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뭐 여기에서 증분과 그 미분을 너무 또 세밀하게 미분기하기라는 내용을 너무 또 어렵게 접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사지로 보면 이렇게 극한의 개념이 아니라 델타 x하고 dx하고 거의 이제 근사지로 받아들여지면 얘를 나누기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가볍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예제 1번에서 그러면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미분값이 이거고 0,1이라는 점을 지나는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얘는 미분값이 이런데 그 조건이 0,1을 지나는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dy dx는 나누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해석을. 그래서 dx를 이렇게 옮겨줬어요. 나눈 걸 양변에 곱해서. 그 곱한 다음에 내가 여기서 그 양변을 똑같이 다시 적분을 해준 거예요. 양변을 같이 각각 그 적분을 해주면 이쪽 좌변 같은 경우는 y 플러스 적분상수 c1이 되겠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으로 정리해서 적분상수 하나로 묶어주면 이렇게 돼서 y는 x세제곱이다라는 형태의 식이 나오고 추가 조건이 있었어요. x가 0일 때 y값이 1이 된다는 조건을 대입하니까 c가 1이 나와서 지금 문제 조건에 맞는 x는, y는 이렇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하면 미분하면 이거면서 그 0,1을 지나는 상태의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분식을 만족하는 원래 그 y가 무엇이었느냐, 이 미분값을 만족하는 y가 무엇이었느냐가 그 유명한 미분 방정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일개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 조금 전에 간단하게 미분 방정식이라는 용어는 미분이 표현된 방정식으로서 그걸 만족하는 y를 찾는 게 미분 방정식이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풀이 방법도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저희가 미분적분에서 다루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들을 다루는데요. 여기에서 그 수많은 내용 중에 다 알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배운 미분과 적분이 미분 방정식에 어떻게 이용되느냐, 대표적인 한 가지 유형 정도. 보통 미분 방정식 첫 번째 방법에 소개되는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을 그것도 1개에 대해서, 1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예제처럼 이 미분 방정식을 표현하여라. 즉 미분에 관련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y 찾기. 찾는 게 어떤 y를 찾는 거기 때문에 방정식인데 미분에 관련된 식이 주어진 거죠. 추가 조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 그러면 변수 분리형이라는 건 y는 y 쪽으로 다 몰고요. x는 x 쪽으로 다 식을 좌우보 변수가 분리되게끔 한 다음에 양변을 똑같이 적분을 해요. 그럼 양변에 있는 적분상수 정리하고 y 하나로 지금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돼요. 추가 조건 1과 2가 x가 1일 때 2가 만족돼야 되는 조건까지 대입해서 c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찾은 y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볼 때는 또 미분 방정식이 쉬운데 사실 미분 방정식은 굉장히 다양해요, 방법이. 나중에 아마 뒤에서도 또 다른 미분 방정식 접근법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것 중에서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연습 문제에서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복잡하지만 일개 변수 분리형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5장에서 적분하는 거를 이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6장 내용을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기본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꾸 내용을 빼고 줄인다고 다듬고 마지막 모니터 켜기 전까지도 이거는 좀 빼자 줄이자 하면서 굉장히 다듬고 줄이는데 이게 잘 안 줄어지네요. 여러분 줄인 거 마저 하실 수 있지만요.
여기 초안 버전 말고 중간 버전 또 나름대로 제가 파이널 버전이라고 해 놓고 또 발표 직전에 컴퓨터 켜기 전에 또 그 앞에서 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줄이는데도 조금 계속 이렇게 내용이 많아지네요. 조만간에 좀 압축 수업을 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싫어하실 것 같으네요. 긴 수업 들어 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